네, 교재 화면 우측 상단에 교재 페이지 번호와 문항 번호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7페이지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가에서 마까지의 논증에서 전제가 모두 참일 때, 전제가 모두 참이에요. 그럴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죠. 삼촌은 우리를 어린이 대공원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다. 삼촌이 이 약속을 지킨다면, 그죠? 끊어지죠? 화살표 방향으로 우리 가언명제, 조건명제에서 논리 판단의 어떤 방식이죠. 어린이 대공원에 갈 것이다.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 삼촌이 약속을 지킨 게 맞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가의 논증에서 오류를 범하는 유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Q이면 P이다가 참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명제역이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인 것으로. 그래서 뒤집어졌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후권 긍정의 오류라고 하죠.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나와보죠. 내일 비가 오면, 끊어지죠? 우리는 박물관에 갈 것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비가 오면 박물관.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갑니다. 그런데 내일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을 것이다. 예,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일어난다는 전제가 참인 거고, 그에 따라서 박물관에 가거나 소풍을 간다는 것에 논리에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반드시 참이죠. 다 보도록 하죠. 영인 학생이다. 그녀는 철학도이거나 과학도임에 틀림없대요. 그런데 과학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남는 철학도가 반드시 해당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얘도 별 문제 없이 결론이 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라 보도록 하죠. 그가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싫어하지 않는다면. 근데 나를 싫어한대요. 지금 가정에 해당하는 전단부를 부정을 했죠. 그러니까 후단도 부정돼서 데리러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결론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P이면 Q이다라는 것의 조건명제, 가언명제의 구조에서 소위 말하는 뭐죠? not P면 not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냐? 얘가 참이냐? 넌 참이니? 라고 물어보면 사용하셔는 안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전권 부정의 오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얘가 부정되면 너도 부정된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오류를 범하기 쉬운 그런 유형이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보도록 하죠. 그가 유학을 간다면 그는 군대에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쭉쭉쭉 꼬리 물기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죠.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려면 그는 군대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지 보죠. 헤어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앞 문장에 헤어지게 된다를 어떻게 해요? 부정하면서 거꾸로 가는 거죠. 어떤 구조입니까? 예, 대우명제 구조를 이용해서 역순으로 논리 판단을 해가는 거죠. 헤어지지 않으려면 결혼을 미루지 않아야 되고, 결혼을 미루지 않으려면 군대에 가야 하는 거죠. 갈 수 없다를 부정하니까. 그죠? 그래서 군대에 가서는 안 된다. 아니죠. 가야 한다니까요. 가야 한다가 옳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도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선택지에 나, 다. 예, 3번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 밑에 있는 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ABCD 내국의 구책 사업 추진 여부를 두고 기본 방침을 정했다.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A를 추진한다면 B도 추진한다. 예,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예. C를 추진한다면 D도 추진한다. 좋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앞선 문제에서 짚어드린 어떤 범하기 쉬운 오류와 관련해서 만약에 A를 추진하지 않았을 때 B의 추진 여부는요. 그 다음에 C를 추진하지 않았을 때 D의 추진 여부는요. 그럴 때는 얘네들의 추진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은 거죠. 예. A가 추진 안 됐다고 해서 B가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요거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그 기본 방침 내용을 보시면 A나 C 가운데 적어도 한 사업은 추진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적어도 두 사업은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A를 추진한다면 B도 추진한다. 그렇죠. A, B가 일단 추진되는 게 확보가 되죠. 그 다음에 C를 추진한다면 D도 추진한다. 적어도 두 개가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A,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추진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1번은 반드시 참이다. 얘는 반드시 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이거 부정할까요? 자, 두 번째 보죠. A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A를 추진하지 않기로 그렇다면 A를 추진하지 않으니까 C는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C는 추진하고요. C 추진되면 D도 추진되죠. 그렇죠? 이렇게만 보시면 이 결론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히 두 개이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B의 추진 여부는 A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B의 추진 여부는 우리가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다. 아니, 세 개일 수도 있어. 라는 얘기로 2번의 선택지의 얘기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번 한번 볼까요? B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의 기본 방침의 대우 명제겠죠. B 추진하지 않으면 A 추진하지 않는 거죠. 그럼 A 추진하지 않으므로 C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죠. 그러므로 타당한 결론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5번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여러분들께서 마저 타당한 결론 추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넘기셔서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반드시 도출해야만 하는 거죠. 세계 경제는 결국 침체하고 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침체한다, 반드시 침체한다라는 결론이 있는 세 번째의 전제 내용에서 앞의 전제가 뭐죠? A국 측이 증세 정책을 실행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세 정책을 실행한다면 반드시 침체하지만 실행하지 않는다고 침체하지 않는 건 아니죠. 부정이 부정입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침체하는 결론을 나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죠. 그럼 증세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요 결론, 요 전제가 확보가 되려면 지금 이렇게 따졌을 때 둘 중 하나 한다며요. 5할이니까요. 그죠? 근데 늘리지 않거나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죠. 즉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되는 거죠. 늘린다가 돼야 얘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전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얘를 늘린다. 그럼 늘어나게 하려면 테러가 증가해야만 얘가 100%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테러가 증가한다는 전제 사실이 놓이면 이 마지막 세계 경제가 침체한다는 결론을 그것이 반드시 참이 되도록 도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옆 페이지에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을 볼게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제력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 결론이 참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쭉 1, 2, 3, 4 위에서부터 이제 보셨겠지만 자제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전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제에는 자제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반드시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이유로요? 이것이 뭐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매개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는 문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제력이라는 말이 없는 3번 소거하시고요. 선택지 소거법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성품이 나약하다, 그 다음에 올바른 선택을 따른다, 따르지 않다, 이러한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등장해서 여기에 등장했다고 했을 때 자제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연결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1번과 그 다음에 4번 이런 선택지들은 여러분 보시자마자 바로 소거가 되셔야 돼요. 예, 논리를 추론해내는 데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표현들이 들어간 거는 형식적인 구조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도 일단 불일치하면 제거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논리 판단은 그 이후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과 5번을 남겨둔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여기서는 사족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덕을 아는 것만으로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덕이 있는 성품, 조금 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넓은 범위의 멘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전제 하나 추가할 때 그닥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지죠. 근데 좌우 가정화 결론이 그대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즉 P면 Q이다, Q이면 P이다. 결론이 뭐죠? P equal Q죠. 네. 대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과, 그냥 약자로 쓸게요. 덕을 아는 것하고 동시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하고의 얘기는 동일하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논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제를 통해서, 진술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제력도 있다라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실천적 지혜와 동일한 얘하고 자제력하고의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되는 걸 만들면 얘하고 동일하니까 당연히 결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5번의 선택지에 있다는 거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아는 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대우명제를 써보면 아는 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거. 약간의 표현의 변화는 있지만 결국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문장으로 보시고 자제력이 있는 것까지 결론이 오니까 5번의 선택지가 맞고요. 2번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6페이지 조금 뒤로 넘어갈게요. 216페이지에 1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금년도 공무원 채용 시 A부처에서 이제 자질을 요구했대요. 그냥 앞글자만 쓸게요. 자, 건, 헌, 나 이렇게 네 가지의 자질을 요구하는데 적어도 세 가지 자질을 지닌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와 있고요. 지원자들의 채용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는 굳이 이렇게 표처럼 그릴 필요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평가의 진술이죠. 그러니까 정보죠. 그 평가 정보 중에서 우리는 유효하게 정말로 이 문제에 답을 내는 데에
확정적으로 좀 효과적인 정보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 정보를 뽑으라면 당연히 두 번째와 세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 가치 인식은 병만 가진 자질이다. 병만 가졌대요. 빨간색 할게요. 병만 가졌다.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의 정보를 보시면 뒤집어 볼까요? 대우명제 보시면 헌법 가치 인식의 자질을 지니지 않으면 건전한 국가 간의 자질도 지니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럼 헌법이 없으면 건전함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의 자질을 지닌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미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정보만으로 갑을 정의, 해당 사항 없음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택지에서요, 3번, 4번, 5번은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이걸 고르시면 안 되고 1번과 2번 중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0명이냐 1명이냐 나머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국가 간의 자질을 지닌 지원자는 한 명이다. 아, 병이 있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갑병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확립이라는 자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이라는 자질과 무관하게, 자질 여부와 무관하게 병 한 명이 일단 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2번 선택지가 정답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NCS 실전문제 풀이 강의의 첫 번째 강의, 앞서서 강의 구성에 대한 OT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언어 논리, 언어 추리에서 명제 파트의 문제를 선별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